열심히 벌고 부지런히 모은다고 모으는데도 왜 통장 잔고는 도통 늘지 않는 것일까? 꼬박 열심히 일해 겨우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찍힌 숫자로나 확인할 수 있는 월급이지만 돈이 나가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 속도 또한 허망할 정도로 재빠르다. 살벌한 취업 경쟁을 뚫고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다 해도 부자는커녕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 세상이다. 게다가 지금은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은퇴자산 10억 원은 필수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별다른 수입원 없이 부부가 생활비로 한 달에 250만 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노후를 위해서는 10억 원이라는 자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월급으로 10억 원을 모으기가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지만 그래도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억은 여전히 억소리 나는 큰돈이다. 더군다나 10억 원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10억이라는 돈은 로또에 당첨되지 않고서는 결코 손에 쥘 수 없는 큰돈으로만 여겨진다. 그렇지만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라며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성실히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고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며 장수를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빤한 월급으로 자산을 늘리는 비법은 돈을 현명하게 잘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힘들게 번 돈인 만큼 현명하게 잘 써야만 한 푼이라도 더 모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현명하게 잘 쓰는 것일까? 소중한 돈을 지혜롭게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에 있어 필요와 욕구를 잘 구분해야 한다. 내가 사려는 물건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가지고 싶은 단순한 욕구인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가며 필요한 소비와 그렇지 않은 소비를 걸러내는 자신만의 촘촘한 소비 그물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나는 은행원이 되어 매달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았고 마침내 임원이 되어 억대 연봉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억대의 고액 연봉자로 생활하던 시절 나는 절약이나 합리적인 소비 같은 것에는 둔감했었다. 돈을 쓰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만큼이 채워지니 굳이 돈을 아껴 써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고민 한 번 없이 지갑을 바로 열었고 옷이 필요하면 무조건 백화점에서 샀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과 두둑하게 채워진 지갑이 쭉 유지될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이 스스로에게 충동구매와 과소비를 부추겼고 잘못된 소비 습관을 만들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경제와 관련된 지식과 철학이 깊어질수록 그간의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오만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돈이 정말 많은 진짜 부자들조차 소비의 그물을 촘촘히 쳐서 더 아끼고 더 절약하려 노력하는데 나는 당장의 안정적인 수입만을 믿으며 그동안 너무 안일한 소비를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된 것이었다. 이제 나는 무엇이든 미리 계획을 세워 지출한다. 그리고 백화점만 고집하던 옷도 아울렛을 활용하거나 브랜드의 창고 대개방 행사를 기다렸다가 구매하고는 한다. 미리 옷장을 살펴 구매 목록을 정하고 예산도 철저하게 계획해 두면 물론이다. 저축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돈을 아끼는 것은 곧 돈을 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에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소중히 지켜내기 위해선 자신만의 현명한 소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뜻을 뒷받침하듯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꼭 수입이 많다고 해서 저축을 많이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봐왔다. 또 억대의 고액 연봉자라고 해서 모두가 모아놓은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다. 물론 부를 누리기 위해 넉넉한 수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소비 습관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맞벌이로 투잡으로 열심히들 일한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는 소비에 대한 자신만의 분명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돈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려면 자신이 원하는 만족을 알고 눈앞의 욕구가 바라는 행복에 걸맞는 소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만의 소비에 대한 철학이 단단히 몸에 배어 매일매일 계획성 있는 소비가 이어질 때 미래의 안정 또한 차근히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절약에 관해 흔히들 하는 오해가 있다. 그것은 싸게 사면 이득이라는 것. 그런데 과연 싸게만 살 수 있다면 반드시 이득인 것일까? 요즘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가까운 편의점이나 슈퍼에만 가도 1+1, 타임세일, 폭탄세일 등 할인과 관련된 온갖 현란한 문구가 소비자를 유혹하고는 한다.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싸다 싶으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무의식적으로 덜컥 사버리게 되는 일이 많다. 옷이든 식료품이든 일단 카트에 담고 본다. 물론 평소에 10,000원 하던 제품을 반값인 5,000원에 사게 된다면 계산상으로는 분명 득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다용도실에 아직 새 샴푸도 세제도 남아있는데 냉동실에 지난주에 사놓은 삼겹살이 반이나 있는데도 반값이라 해서 또 사는 것이 과연 생활비를 절약하는 일일까? 오늘 싸다는 이유로 구매 목록에 있지 않았던 물건을 산다거나 예산을 초과해서 미리 사는 것은 당장은 돈을 아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덜컥 지출하게 되니 지갑은 가벼워지고 미리 사두는 물건들은 공간의 여유 또한 그만큼 빼앗게 된다. 또한 넉넉히 쌓여있는 물건은 아까운 마음 없이 펑펑 쓰게 만들어 결론적으로 할인 행사로 사온 싼 물건이 결코 저렴한 물건이 아닌 것이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지금 꼭 필요한 물건만을 미리 체크해서 예산 안에서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덤이나 할인 등의 미끼에 낚여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충동구매나 과소비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평소 본인이 할인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성향이라면 무언가를 구매하러 갈 때 계획된 예상 금액만을 가볍게 지갑에 넣어가거나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매우 편리하다. 각종 할인 혜택이나 마일리지, 적립금 등 매력적인 장점 또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제학자가 신용카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게다가 현명하고 똑똑한 진짜 부자들은 신용카드 이용을 최대한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장점들, 특히 치명적인 매력이자 함정인 후불제 기능이 결국 계획에도 없는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부추겨 개인과 가정의 경제를 빚의 늪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한마디로 외상거래, 구매를 먼저 한 후 지불을 한 달여 뒤로 미뤄두는 방식이다. 구매하는 순간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니 지출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한 달여 뒤에 다가올 후폭풍을 미처 예상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후불제의 기능과 더불어 우리를 소비의 늪으로 몰아넣는 신용카드의 무서운 함정은 바로 무이자 할부 혜택이다. 여러 번 걸쳐 돈을 나누어 낸다고 생각하면 물건 가격이 잘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불 지급이라면 망설일 고가의 제품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선뜻 구매하고는 한다. 100만 원이나 하는 고가 제품도 10개월로 나눠내면
한 달 10만 원으로 돈의 단위가 크게 떨어지니 구매의 부담을 덜 느끼는 것이다. 게다가 돈을 여러 개월로 나누어 내며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구매하는 물품들이 많아질수록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커져 생활비의 여유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반복은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매달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기에 효과적이다. 게다가 소득공제 비율도 신용카드보다 높아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체크카드 사용은 합리적이고 똑똑한 소비를 하는 데 있어 좋은 장치가 되어줄 수 있다.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언제부터인가 10,000원짜리 한 장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이 되었다. 그까진 10,000원. 그까진 10,000원을 아끼고 더 벌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까진 10,000원이 갖는 힘은 생각보다 크다. 하루 10,000원을 더 벌고 하루 10,000원을 더 아꼈다고 가정해보자. 하루 20,000원이라는 돈이 지갑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이것을 한 달간 모으면 60만 원이고 1년간 모으면 720만 원이다. 그리고 10년이면 7,200만 원이 된다. 이자나 투자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원금만으로도 이 정도의 금액이 모이는데 누가 10,000원을 두고 감히 그까짓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하루에 10,000원을 더 벌고 하루 10,000원을 더 아껴서 생긴 20,000원을 매달 복리 투자 상품에 넣는다면 큰 돈으로 불어난다. 이처럼 돈은 시간과 만나면 상상 이상의 힘을 얻게 된다.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부자들이 푼돈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당장은 10,000원짜리 한 장일지 몰라도 그것은 시간과 비례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든 주머니에 돈이 모이게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를 통해 지출을 줄이면서 그 차액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한다. 호주머니 속 돈 10,000원의 힘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로또 당첨과 같은 행운이 따라주지 않는 한 우리에게 경제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은 결국 스스로가 땀 흘려 번 돈일 것이다. 특별히 금수저로 태어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많은 부자들이 부를 쌓은 첫 시작 또한 한 푼 두 푼 모은 저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는 빚만 지지 않아도 다행인 것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란다면 저축과 소비에는 항상 긴장감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확천금의 헛된 꿈이 아닌 한 방울의 땀으로 얻어지는 진실한 돈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살아간다면 누구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